축의금 받아내는 남편. 최근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결혼식 끝나고 며칠 동안 나는 얘한테 추계했는데 얘는 왜 안 했지? 라는 식의 말을 계속해서 그렇게 인간관계 정리되는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결국 그 사람들한테 빈 봉투 사진을 찍어서는 네 이름이 없어서 이거 혹시 네 거야? 라며 카톡을 다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40만 원가량 다시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남편은 그 사람들이 까먹어서 그런 거라고 연 안 끊기게 이거 말해준 본인한테 고마워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젓가락질 고쳐준 전 여자친구. 예전에 젓가락질을 엉망으로 했었음. 근데 대학 와서 여친을 사귀었는데 내 젓가락질을 보더니 그게 뭐냐고 막 핀잔을 줌. 아니 밥만 잘 먹으면 됐지라고 하니 너 나중에 우리 부모님 만나 한정식집에서 식사할 때도 그렇게 젓가락질 할 거냐며 자기랑 같이 고치자고 막 고심. 그 후 같이 밥 먹을 때마다 자기 따라해보라고 방법 가르쳐주고 제대로 된 젓가락질로만 밥을 먹게 함. 학교 CC였던지라 하루 한 끼는 반드시 같이 먹었는데 그렇게 1년을 하니 20년을 살며 안 고쳐진 젓가락질이 신기하게도 결국 고쳐진. 어느 날 자기가 잔소리 안 해도 알아서 젓가락질 잘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더니 씩 미소 지으며 한마디를 함. 너 그거 알아? 너 이제 평생 밥 먹을 때마다 내 생각 날 거다? 이후 난 군입대를 하고 그녀는 유학을 가고 그렇게 헤어진 옛사랑임. 그리고 그 말이 정말 맞았음. 꼰대인지 헷갈리는 회사 팀장. 우리 회사 팀장 꼰대인지 아닌지 헷갈림. 짜증나고 답답한데 사람 좋은 거 같아서 애증임. 하나씩 얘기해보겠음. 아랫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거라고 함. 인사 먼저 안 하면 아랫사람 예의 없다고 교육 잘못 받았다고 싫어함. 팀원들 티타임 한다 하면 카드 줌. 사양해도 카드 줌. 밥 커피 같이 먹으면 다 팀장이 삼. 윗사람이 내는 거라고. 6시 땡 칼퇴 싫어함. 6시 전부터 나갈 준비하는 거냐며 6시부터 퇴근 준비하라 함. 연차 사용해도 되냐 물으면 묻지 말고 결제 올리라고 함. 네 연차 네가 쓰겠다는데 당일 연차 때만 얘기해달라 함. 점심 혼밥하는 거 이해 못함. 팀원들이랑 어울리라고 함. 먹을 사람 없으면 자기랑 먹자 함. 점심시간에 병원 은행 가려고 하면 점심 여유롭게 먹고 업무 시간에 가라고 함. 회식 강요함.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는데 회식도 업무 연장이라며 빠진다 하면 싫어함. 근데 9시 전에는 보내줌. 타 팀이 우리 팀 가면 그 팀 팀장 찾아가서 뒤집어 엎고 옴. 비상식적이면 진짜 난리 나고 업무적으로 까이면 카 받쳐줌. 죄송하다고 하면 원래 이런 게 팀장 업무라며 커피나 사오라고 카드 줌. 자랑 들어줘야 함. 근데 너무 자주 길게 함. 안 끝남. 회의할 때도 그렇고 말이 너무너무 많음. 팀원 경조사 다 챙김. 가능하면 다 참석. 작년에 과장님 결혼식에 20만 원 주게 함. 꼰대인 거냐 아닌 거냐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장모님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 남자. 결혼 7년차 30 중반이고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버지께서 작년 초에 알츠하이머 진단 받으시고 작년 말에 어머니랑 외국으로 나가셨습니다. 평생을 공부만 하시던 분이라 치매는 상상도 못했고 저도 그렇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소식 후 장모님 말씀이 도가 지나치십니다. 어디서 치매가 유전이라는 말을 들었는지 저보시고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자네도 미리미리 조심해. 내 딸 똥오줌 밖에 하지 말고. 없던 정도 떨어지더군요. 그래도 제가 사위인데 장모님과 싸울 수도 없어 웃어 넘겼는데 1년째 그런 식입니다. 떠오르는 대로 써보면. 정서방 기억은 안녕하신가? 치매는 전문 요양사가 돌보는 게 편한데 사돈 괜히 타국까지 가서 고생하네. 어떻게 신이 인간을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게 만들어놨나? 생선이 치매에 그렇게 좋다더라. 장모님이 4살 아들 봐주셔서 용돈 드리고 자주 뵐 수밖에 없는데 아내에게 사람 쓰자고 해도 다른 사람 손에는 못 맡기겠다 하니 오늘 장모님 생신을 미리 했습니다. 처가 식구들 모인 자리에서 돌아가며 덕담하는데 저희 부부에게는 자나깨나 치매 조심. 기분 더러워서 박차고 나왔습니다. 막장대소하는데 아내도 웃으면서 말리더라고요. 장모님은 문자로 정서방 딸자식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네 이해하게 이럽니다. 아내는 저더러 속 좁다며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화낼 일인지 물어봐라 하기에 글씁니다. 케이크 위 딸기만 빼먹는 남친. 카페 가서 케이크를 시키면 보통 케이크 위에 딸기 하나나 초콜릿 같은 게 있잖아요. 남친이 그걸 항상 제일 먼저 쏙 빼서 자기가 먹어요. 이거 하나만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거죠. 근데 매번 항상 그래요. 일식집에서 돈가스, 스시, 소바 세트 같은 걸 시켜도 돈가스 마지막 하나는 무조건 제 입으로 들어가요. 치즈가스 4조각 이런 건 보통 2개씩 먹잖아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한 마지막 조각도 지가 먹어요. 초밥도 마지막 하나 남으면 꼭 지가 먹어요. 그 한 조각을 제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랄까 매번 반복되니까 기분이 묘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각자 먹는 정식집 위주로 가게 돼요. 최근에 초코 케이크 위에 체리랑 초코가 많이 올라간 메인 부분을 케이크 나오자마자 뚝 떼서 먹길래 메인을 그렇게 뚝 떼먹으면 어떡해 하니까 내려놓고 응? 아 미안 그런 거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었어 하면서 반으로 나눠 먹더라고요. 제가 식탐을 부리는 걸까요? 그렇게 순진한 표정으로 몰랐다고 내려놓으니까 내가 예민하고 식탐 많은 건가 싶고 외동아들이라 부모님한테 양보받는 게 익숙한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요. 아버지를 펑펑 울게 만든 큰딸. 어제가 제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딸내미들과 아내가 모여 신나게 놀더니 저를 불러냅디다. 나가니 큰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쓰던 돈대로 말합디다. 작은 딸도 같이 울며 고맙답니다. 뭔 일인고 하는 와중에 큰딸이 친자식처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합니다. 순간 아내가 눈물을 폭포같이 쏟는데 저도 눈물이
사실 큰딸은 IMF 때 나쁜 선택을 한 제 동생의 핏줄입니다. 저도 실직하고 어려울 때 동생은 부도 맞고 이혼한 상태였고 2살이었던 아이를 저희가 돌보고 있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수씨 쪽은 아이를 나몰라라 하고 제 형편도 좋지 않았기에 결국 기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기관에서 아이를 데리러 온 날 아내가 갑자기 그냥 우리가 키우자 합디다. 고맙긴 했지만 우리도 100일 지난 아이가 있어 난감하더군요. 아내는 자기가 키울 테니 일만 열심히 해달라 했고 그 아이를 내심 이뻐했던 저도 정말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아이도 말썽 한번 안 피우고 지금은 번듯하게 직장도 다니고 있고요. 친딸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알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방황을 했을지 알고도 티 안 내고 잘 자라줘서 고맙고 하여간 온 식구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판단력 없이 집 사자는 남편. 처음 산 집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몇 천으로 팔고 또 집을 사자고 이번엔 그냥 전세 살자 했는데 이번 아니면 집 못 산다며 2배씩 오르는 거 보라며 신용대출에 대출이란 대출은 다 끌어다가 집 샀는데 또 고점에 산 거더라. 벌써 1억 떨어짐. 아직 떨어지는 거 시작도 안 했는데 내 명의로 빚만 몇 억이네. 한 달에 생활비 적자만 300씩 남. 담보대출 더 받아서 생활비 해야 되나 답이 없음. 전 집도 남편이 사자고 해서 샀고 이번도 급구 안 사면 평생 집 못 산다고 애걸복걸해서 샀는데 있는 거라곤 집 한 채뿐. 지금 팔아도 현금 한 푼 못 건지고 빚만 남아서 대출만 갚게 생겼다. 난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지하상가 만원짜리 신발 옷 사입고 만원 이상 하는 미용실은 가본 적도 없다. 이렇게 거지같이 살았는데 노후엔 못해도 2천만 원씩 20년 4억 정도는 남겨서 산구석에 집 짓고 사는 게 꿈이었는데 이 집에서 30년은 존버하게 생겼다. 대출빚을 은퇴하고서까지 갚아야 하는데 내가 그땐 돈이 있을까? 진짜 싫다. 애보랴 일하랴 너무 힘든데 10년 이상 일해도 결과는 빚밖에 안 남았다. 남들은 부동산으로 몇 억씩 번다는데 나는 버는 것마다 까먹고 있다. 매일 만원짜리 털잠바 입고 다니면서 겨울났는데 거지같이 살다가 거지같이 인생이 끝나는구나. 며칠째 눈물도 안 나고 일하기도 싫다. 프랑스에서 소매치기 한 남자. 예전에 프랑스 갔을 때 소매치기 당해서 호텔을 못 돌아가는 상황이 있었음. 고민하다가 나도 그냥 소매치기해서 호텔로 돌아왔음. 눈앞에서 지갑 없어졌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던데 내가 동양인이라 그런지 나는 의심 안 하더라. 게다가 돈도 많이 들어있었음. 80유로 있었는데 그 뒤로 눈치껏 현금 많이 가지고 다닐 것 같은 사람 3번 정도 소매치기 했더니 210유로 정도 벌었음. 한국인이 손기술 참 좋다는 걸 느꼈음. 자랑은 아니지만 그냥 내 소신껏 소매치기 하는 나라 놀러가면 나도 자유롭게 소매치기하고 돌아오는 편임. 하다 보니 요령도 생기고 좋음. 뜻밖의 재능을 찾은 것 같음. 학부모랑 소송해서 이긴 교사. 작년 고3 수업 때 대놓고 타교과 문제집 풀고 수행도 하나도 안 하고 활동 참여도 전혀 안 하는 애가 있었음. 그래서 생기부 세특에 다른 교과의 문제집을 푸는 등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며 교사에게 비협조적일 때가 많으나 이러한 부분을 개선한다면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이런 식으로 적응. 결국 그 친구는 수시 6장 다 떨어졌고 바로 민사소송 들어오더라. 수업 때 누가 기록이랑 교무 수첩 잘 정리해뒀고 다른 선생님들과 학생들 도움, 그 학생 수행, 활동 권유할 때 통화 녹음 등으로 그 학생이 불성실한 거 인정돼서 승소했다. 물론 남는 건 없음. 말실수로 가정 파탄 낸 형님. 아이가 셋입니다. 첫째는 중학생, 둘째는 쌍둥이 초등 고학년입니다. 둘째가 최근 아이패드를 사달라 했는데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 사준다 했더니 중학생인 큰언니만 사준 게 서운했는지 설날에 형님에게 하소연을 했나 봅니다. 근데 형님이 술 마시고 둘째한테 너랑 셋째만 친자식이고 첫째는 주워온 애니 엄마한테 더 사랑해달라 하라 한 겁니다. 그 이후 둘째는 첫째 언니 어디로 보내라는 둥 하길래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모두 엄마가 사랑하는 자식들이다 했지만 사춘기 아이한테는 와닿지 않는 모양입니다. 저는 형님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첫째가 입양하라는 건 아이들이 크면 말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부모가 얘기하는 것과 제3자가 폭로하듯 하는 거랑 어떻게 같나요? 형님은 말실수를 인정하지만 없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죄인 취급하지 말라 합니다. 첫째만 따로 불러 입양한 사실과 단 한 번도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다 하며 사랑한다고 안아주니 처음에는 말없이 울기만 하다 나중에는 되려 엄마를 안아주며 괜찮다 합니다. 그 이후로도 둘째는 언니를 왜 주워왔냐, 다시 어디로 보내라 등등 심한 말을 합니다. 원래 평소에는 같이 어울려 놀진 않아도 서로 맛있는 걸 양보하는 평범한 사이였습니다. 설전까지만 해도 화목했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댁꼴 보기 싫어 연락도 안 하고 형님은 계속 모르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부가 울어서 결혼식 망쳤다는 시어머님. 이제 막 결혼한 20대 후반 신부입니다. 보통 예식장에서 신부들은 다 울지 않나요? 저는 신부 입장하는 순간 아빠랑 손잡고 걷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빠도 제가 우니까 눈물 흘리시고 신랑한테 넘겨주면서도 눈물 닦으셨고요. 시아버지가 편지 읽으며 덕담하실 때도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계속 울었어요. 양가 부모님 인사드리는 순서에 엄마 보니까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서 펑펑 울었어요. 말 그대로 오열을 했죠. 제가 오열하니까 엄마도 덩달아 울고 친구들도 저 때문에 운 애들 많았대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안 울어야지 하는데도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해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 후 시부모님 뵀는데 이모가 저보고 너무 울어서 누가 보면 팔려가는 줄 알았겠다. 너 때문에 결혼식 분위기 다 망쳤다고 나무라시는 거예요. 결혼사진, 동영상에 우는 모습밖에 없다고. 이게 꾸중까지 들을 일인지. 제가 많이 운 건 맞지만 신부가 결혼식 때 너무 안 울어도 흠이라고 들어서 저는 의아하네요. 많이 울면 친정이랑 정이 돈독했나 보네 하고 좋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기분이 하루 종일 안 좋은데 시어머님 말이 맞는 건지 여쭤봅니다. 결혼 지원 한 푼도 안 해준다는 부모님.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용돈 주실 때 가계부 검사 받고 대학 가서는 용돈 안 주신다길래 설마 했는데 진짜 안 주셔서 4년 내내 알바해서 생활비 벌어 살았어. 중학생 때부터 너한테 아무것도 안 물려줄 거고 결혼 때도 아무것도 안 해줄 거다. 성인이 된 시점에서 너가 알아서 다 해라 하시더라.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님. 서울에 집 있고 아버지 월급 적지 않으시고 노후 준비인지 나를 강하게 키우려는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음.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 결혼 지원 없는 거 알고 자랐고 결국 결혼할 여자가 생김. 서로 인사도 했고 내 쪽이 연봉 조금 높더라도 모은 돈은 비슷한데 문제는 여친 부모님께서 1억 지원을 해주신대. 근데 우리 부모님은 결혼하는 거 아는데도 정말 아예 아무 말씀이 없으심. 내가 말 안 꺼내기도 했고 여친 쪽에서 슬슬 묻더라. 지원을 바라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 쪽도 1억이 나오니 혹시라도 있나 싶어서 일단 없다고 했는데 여친 표정이 안 좋더라. 나는 그래서 우리 쪽도 없는데 아예 지원 없이 살아보자 하니 그러면 언제 집 사고 언제 애 키우냐 노발대발 하더라. 그래서 부모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렸거든. 상황 설명하고 여쭤봤는데 응 안 돼 돌아가. 네가 돈을 더 열심히 모았어야지 라시더라. 나름 아끼고 적금 넣고 살아왔는데 그러곤 골프 치러 가심. 어릴 땐 나를 강하게 키우려나 보다 했는데 이젠 초라하다. 나 어떡하냐. 요즘 보면 결혼 준비하다 돈이나 지원 때문에 파혼 많이 하던데. 아이 먹은 음식 비용 청구한 아이 친구 부모님. 9살 아들 키우는 직장인 싱글맘입니다. 아이 학원 끝나면 제가 데리러 갑니다. 가끔 야근할 때는 저희 어머니가 데리러 가주시거나 하지만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가 제가 데리러 못 갈 때 학원에서 친한 친구 집에 있어도 되냐고 물어서 전 흔쾌히 된다고 했고 한 달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도 좋아했고 저도 감사해서 상품권이랑 선물 사서 주말에 아이와 그 친구 집에 갔어요. 그 집은 중국집 운영하시고 마침 한가했어요. 인사 먼저 드리고 차에 가서 가져온 선물이랑 상품권을 드리려고 하니 그쪽 어머니께서 종이 한 장 내미시더라고요. 세상에 한 달 동안 저희 애가 먹은 음식값이라는 영수증이었어요. 내용을 봤더니 간짜장 8,000, 탕수육 소짜 18,000, 쟁반짜장이니 뭐니 하면서 빽빽하더군요. 거의 50만 원 돈이에요. 죄송하지만 이걸 전부 저희 애가 먹었다고요? 라고 하니 그럼 누가 먹었냐 하더라고요. 저희 애가 먹을 순 있는데 평소에 한 그릇 시켜도 반도 못 먹는 애가 쟁반짜장이니 깐쇼새우니 혼자 무슨 수로 먹나요? 하니 당신 애가 먹은 음식값을 달라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이번 주까지 안 내면 신고하겠다 하는데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1인분을 다 내주진 않지 않았냐 했더니 정량 나온 게 맞고 다 먹었답니다. 일단 알겠다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싹 사라지고 아이 이용해서 돈 장사하는 게 느껴져서 화가 납니다. 이거 돈 다 지불해야 하나요? 머리가 아픕니다. B급인 듯 A급인 신입 직원. 우리 회사에 폐 A급이 왔다. 폐급인 것 같으면서도 A급인 새끼. 첫 출근부터 이틀 연속 지각하는 새끼. 따로 불러서 한 소리 하니까 죄송하다고 달라진 모습 보여준다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출근 30분 전에 오는 새끼. 전공 기초도 모르는 새끼. 그런데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깨닫고 일하는 새끼. 바빠 죽겠는데 질문 겁나 하는 새끼. 하지만 질문 하나하나가 예리해서 놀래키는 새끼. 점심때 가리는 거 없이 다 먹는 새끼. 그런데 항상 엄청 빨리 먹어서 팀원들 눈치 보게 하는 새끼. 이거 말고도 훨씬 많은데 참 신기한 새끼.